더 심각한 모양이 바로 이 삼겹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겹형은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모두 꽉 들어찬 배일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모유 유산균은 오정태 씨와 배가영 씨의 고민인 이 허리 둘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굉장히 잘 바뀌게 되면서 살이 굉장히 쉽게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거든요. 만약 탄수화물을 먹었다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지방이 되기 전에 배출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모유 유산균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를 제가 좀 봤는데요. 아직까지 비만은 아니에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말랐는데 비만 얘기가 왜 나오나 하시겠지만 마른 비만이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알죠. 체중은 굉장히 적게 나가고 근데 미자 씨 같은 경우는 근육도 너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건 문제네. 체지방이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말랐는데 이게 다 술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30%가 넘어가면 우리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체질량 지수는 정상 범위에 들어와도 근데 미자 씨가 28.1%예요. 거의 이제 약간 그런 수준이셔서 근데 또 근육이 너무 없으니까 체지방을 태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체중이 1kg 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이 3, 4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걷거나 뛸 때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하중이 7배가 됩니다. 그리고 쭈그려 앉을 때는 9배의 하중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연골이 약하거나 이렇게 전성희 씨처럼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체중 감량을 먼저 하셔야 돼요. 실제로 지방이 몸에 축적되면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면서 동시에 이 비만 세포의 직경이 커지거든요. 20배까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커진 지방 세포에서 염증 물질이 마구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비만하신 분들이 자주 오는 지방간, 역류성 식도염 이런 질환에 노출되기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혈관을 망가뜨리잖아요. 이 비만이. 그래서 심내 혈관 질환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면서 또 혈당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더 배가 고파요. 더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면 또 내장 지방이 늘어나잖아요. 복부 비만이 되기 쉽고 건강에도 악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탄수화물은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그 내장 지방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신 걸까요?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는데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밑에 쌓이는 지방을 의미하고요. 내장 지방은 내장 사이사이 구석구석에 끼어 들어간 지방을 의미합니다. 근데 피하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내장 지방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주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진 셀룰라이트는 또 다른 악순환을 불러오거든요. 혈액과 림프 순환을 방해해서 만성 피로나 탄수화물 중독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질환은 또 다른 셀룰라이트를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지방 세포가 쌓이고 변형돼서 셀룰라이트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병든 살이 또 병든 살을 만드는 거죠. 천장에 대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천장에 뽀뽀를요? 입술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천장을 향해서 이렇게 10초간 쭉 내미는 거예요. 10초간. 이렇게 10번씩 반복하시면 턱살 제거는 물론이고 얼굴과 목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뭔가 여기가 시원하다. 엄청 시원해. 다른 건 또 뭐가 있나요? 네, 이번에는 골프공을 이용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골프공이 압이 일정해서 마사지하기 좋거든요. 네, 이렇게 턱 중앙에서부터 턱 뒤쪽으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쓸어요? 네, 턱 끝으로. 우와, 시원하다. 우와. 아, 이게 약간 딱딱해갖고 되게 마사지 해폰 같은 느낌. 네, 진짜. 네, 네. 그리고 이 턱 끝에서 이렇게 쇄골 중앙으로도 이렇게 쓸어 내려주세요. 아, 여기. 네, 림프절이 다 있어서 림프 순환 마사지가 되면서 턱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체성분 검사를 바탕으로 한 해석표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총 콜레스테롤도 200 미만으로 정상 범위시고요. 네. 혈당도 100 미만으로 정상 범위죠. 그리고 이제 여성의 경우는 체지방률이 30%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우리가 진단하는데 다행히 아직 30%는 안 넘습니다. 28.2%니까.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허리 둘레가 지금 문제세요. 이게 최근 3개월 사이에 허리 둘레가 원래
72cm였는데 81cm로 9cm나 늘어나셨거든요. 이 허리 둘레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은 수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 진짜요? 허리 둘레는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간암 발병 위험이 8% 증가하고요. 사망률은 10%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상하 씨는 지금 무려 9cm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거예요. 60대가 넘어가면 남성의 복부 비만율을 추월해요. 넘어서요. 네. 근데 이 복부 비만이 문제가 뭐냐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뇌졸중 같은 이런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50대에 들어선 이상하 씨는 지금 이 복부 비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60세 이후에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많이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생각보다 저 눈바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실제로 많이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이 눈바디를 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네. 콜롬비아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성 271명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체질량 지수 측정과 함께 몸매가 드러나는 이 전신 사진을 촬영하게 했어요. 그 결과 71.3%의 참가자가 목표 체중에 도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전신 사진 촬영을 하면서 자신의 몸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해요. 올록볼록한 뱃살을 보면 나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올록하게 윗배가 나왔다면 내장 지방이 많은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볼록하게 아랫배가 나왔다면 피하 지방이 많은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둘 다네. 제가 여기서 잠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요. 화면을 보고 지금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 주스를 드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과일 주스가 그렇게 건강에 이롭지는 않습니다. 봐봐요. 과일이잖아요, 선생님. 과일인데 우리가 탄산도 아니고 과일을 갈아서 만든 그 주스를 먹는데 왜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과일이랑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성분 때문이에요. 이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위장관 운동도 촉진이 되고 변비도 예방이 되고 우리가 또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혈당을 급속히 올리는 걸 억제합니다. 식이섬유가. 근데 이제 과일을 착즙하거나 갈아서 이렇게 주스 형태로 먹게 되면은 그 식이섬유가 다 파괴가 돼요. 이거를 단기간 마시는 거는 우리가 뭐 인슐린 분비도 적절히 돼서 혈당도 적절하게 유지가 되지만 장기간 이렇게 당분 많은 과일 주스를 섭취하는 거는 인슐린의 분비와 작동에 영향을 미쳐서 계속 고혈당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당뇨가 될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비만하신 분이랑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과일을 착즙하거나 갈아서 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뭐 먹어? 그냥 생과일, 생채소, 샐러드. 다당류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그런 음식은 어떤 음식이 있어요? 네, 다당류 탄수화물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녹말, 즉 전분이 들어있는 식품,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같은 거. 그래서 곡물로 따지면 우리가 쌀이나 보리, 밀, 뭐 옥수수 이런 거,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뭐 견과류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흰 쌀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굉장히 급격하게 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정제하지 않은 현미 같은 통곡물은 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복합당이라고 해서 당을 완만하게 올려요. 그러니까 혈당을 확 올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몸에 무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특정 음식이나 특정 식단만 먹는 다이어트는 사실 40대 이후에 하기는 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진수연 씨가 말씀하셨던 그 덴마크 다이어트는 자몽이랑 블랙커피, 그리고 달걀. 삶은 달걀 이렇게 좀 뭐 채소 뭐 이렇게 위주로 드시는 건데 사실 이 자몽이 산도가 되게 높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복에 드시면 위산이 역류해서 아까 역류성 식도염, 위장장애 이런 거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단백질로 달걀만 또 섭취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그 탄수화물 주려고 단백질만 먹다 보면 사실 우리 두뇌나 근육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두뇌와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고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이 밥이다 보니까 이미 탄수화물을 섭취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뭐 떡볶이며
빵이며 국수, 과자, 떡, 뭐 탄산 음료, 과일, 주스 이런 것까지 더하면 아주 칼로리가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도는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고요. 지방은 아까 보시다시피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저기에다가 탄산음료에 술까지 먹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최악인데요? 사실 다이어트는 식단이 80~90%고 나머지가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운동 열심히 한다고 많이 먹으면 사실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칼로리를 줄여서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으로 드시고 거기에 운동을 병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세요. 체중이 1kg 느는 것보다 허리둘레가 1cm 늘어나는 게 생명에 더 위협적이에요. 그래요? 네, 너무하네. 이게 국내에서 20세 이상 성인 2,326만여 명을 조사를 한 결과 허리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률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정상 체중이더라도요.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사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중장년층의 다이어트는 사실 이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게 관건인데 우리가 탄수화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수 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최소량으로 섭취해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최소량으로 섭취를 하면서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면서 군것질을 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만들어져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지방을 더 잘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20kg이나 뺐다고 하니까 진짜 솔깃한데 저탄고단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는 매일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체중이 50kg면 50g의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하셔야 돼요. 매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원미연 씨 부부께서 드셨던 락토페린. 네, 이 락토페린도 내장 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입니다. 대마 종자유에는 다이어트 성분으로 유명한 퀘르세틴, 나린진, 카테킨이 모두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중 퀘르세틴은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을 막아서 지방 흡수를 방해하고요. 지방 축적을 최대 62.1%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만한 쥐에게 대마 종자유를 4주간 섭취시켰더니 체지방률 6.5% 감소, 그리고 혈중 중성 지방은 58% 감소, 그리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축적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